안녕하십니까, 미니대장 이명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출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출고할 때 그 영업사원분들께서 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출고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클럽맨으로 제가 출고 설명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클럽맨으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미니 같은 경우에는 주유구 캡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어에 있는 전자석 오픈을 할 수 있는 이 버튼으로 주유구 캡도 열 수 있게 되는데요. 따로 이제 주유구 캡을 찾지 않으시고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주유구 캡도 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미니는 전자동 원터치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창문이 내려가고 당겨주시면은 창문이 올라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눌러주시면은 다른 문에서 도어를 오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사이드 미러를 접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접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시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사이드 미러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도 있지만 틸트 기능을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틸트 기능이라고 하면 저희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조수석 사이드 미러 각도가 내려가는 기능을 뜻하는 건데요. 요거를 왼쪽에 두시면은 사이드 미러 각도가 내려가고요. 오른쪽에 두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가 후진 기어를 넣어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럽맨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저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위치 지정을 할 수 있는 메모리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 동작 방법은 시동을 거신 상태에서 세팅 1번을 누르시면은 화면이 저장이 되고요. 또 위치를 움직여서 세팅 2번을 눌러주시면은 그 위치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 하나당 2개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총 4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는 사실 요새 나오는 모든 차들은 다 오토라이트로 활성화를 하죠. 미니도 오토라이트가 전 모델 들어가 있습니다. A라고 있는 곳에 레버를 주시게 되면 어두운 데서는 자동으로 켜지고 밝은 데서는 자동으로 꺼지는 라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이제 안개등 버튼입니다. 안개가 많이 낀 날 위에 버튼은 전방 안개등, 밑에 버튼은 후방 안개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는 실내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티어링 휠 동작 방법입니다. 계기판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정속 주행 장치라는 옵션입니다. 요걸 딱 80km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엑셀에서 발을 떼셔도 80km로 속도가 유지가 되고요. 요 위에 살짝 누르시면은 1km씩 올라가고 꾹 누르시면 10km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1km, 10km씩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은 아는데 이제 이 버튼을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밋을 건다고 보시면 돼요. 80km로 주행하시다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이상 밟아도 80km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스트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통화, 그리고 사람 모양, 위아래 방향, 그리고 볼륨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요거는 그림으로도 충분히 고객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시거나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 전화가 올 때는 이걸로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시거나 노래를 넘기시거나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사람 모양은 쉽게 말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를 부르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레버는 밑으로 내리시면은 좌측 방향 지시등이 켜지고요. 올리시면 우측 방향 지시등이 켜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BC라고 보이시죠? 이 BC 버튼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차량의 상태 변경을 알려주는데요. 키로수라든지 주행 가는 키로수, 엔진 온도, 평균 연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에 출고할 때 단위부터 변경을 해드리는데요. 최초에는 이렇게 리터당 100km, 유럽에서 자주 쓰는 단위죠. 국내에는 리터당 키로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출력도 KW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HP를 사용하시는 경우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바나 PSI 둘 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PSI로 보는 게 편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고객님들께 의사를 묻고 이렇게 변경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LED 서클, 기본 디스플레이, 간접 조명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버튼, 이 버튼으로 색깔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위 트림 링이랑 툭등 그리고 도어 손잡이 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이머전시 콜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이 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 SOS라고 써져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니 긴급 출동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콜센터에서 차량 데이터와 차량 위치 정보를 조회해서 보험사 연락이라든지 견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동 이머전시 콜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 이머전시 콜은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데 이때 차량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위치를 조회해서 119랑 112가 출동하게끔 되어 있는 이머전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은 이제 실내 조명 등 활성화하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저희 썬루프 오픈하는 버튼인데, 썬루프가 3번에 걸쳐서 오픈된다는 사실을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 누르시면은 뒤에 틸팅만 되고요. 한 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끝까지 열리고, 닫을 때는 2번에 걸쳐서 닫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에어컨은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을 뜻합니다. 이렇게 끄실 수 있고 각자 온도가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출고 설명할 때 꼭 오토에 두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에어컨 관리를 잘못하면 차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를 끄지 마시고 오토에 두신다면 좀 더 에어컨 관리가 수월하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열선 시트죠. 3단, 2단, 1단. 개인적으로 미니 열선 시트는 굉장히 뜨거워서 저는 한겨울철에도 1단만 틀고 다닙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유리에 성에가 차거나 습기가 찼을 때 누르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은 이제 뒷유리입니다. 뒷유리는 사이드미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뒷유리를 켜시면 사이드미러도 자동 열선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순환 버튼이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오토, 매뉴얼, 그리고 아예 꺼버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미니는 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졸음 방지를 위해서 15초에 한 번씩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에어컨 기능이고요. 요거는 맥스 에어컨입니다. 요거는 오토 앤 스탑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는 버튼이고, 요거는 이제 시동 버튼 DSC라고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르게 되면 DTC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고, 이거를 한번 꾹 더 누르게 되면 DSC가 완전하게 비활성화되는 그런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차의 슬립을 완벽하게 허용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만지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드 변경하시는 거고, 처음에 시동을 걸면 미드 모드, 위로 올리시면 스포츠 모드, 그리고 그린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 모드를 켜시게 되면 자동으로 오토 앤 스탑은 비활성화 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여기까지는 잘 아셔도 이 기어 변속하는 걸로 가끔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BMW나 미니 차량은 전자식 기어봉이 탑재가 되는데, 그럴 때 기어를 넣으실 때는 항상 꼭 이 옆에 버튼을 눌러서 당겨 주셔야지만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냥 당겨 주시게 되면 기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파킹은 버튼만 눌러도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당겨주시면 이런 소리와 함께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눌러주시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차량 안전 옵션이죠.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는 기능인데, 이 버튼 보시면 차량 접근 경고 기능, 보행자 경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차량 접근 경고 기능과 보행자 경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 브레이크까지 들어가는 안전 옵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면으로 띄워주고 소리로 알려주다가 마지막에는 브레이크 간섭까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차선 이탈 경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시게 되면 핸들의 진동으로 알려주는 안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버튼들은 이렇게 한번 꾹 눌러주시면 비활성화 할 수 있고요. 눌러주시면 바로 활성화가 되는 안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진으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 밖에서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퀵모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고객님들이 이제 하려고 할 때
항상 꼭 키는 소지를 하셔야 되고요. 가방에 두시거나 주머니에 두셔도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킥모션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발을 한번 넣었다 그냥 툭 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가 한 번에 열리는데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한 번 더. 네, 되게 무심하게 넣었다 빼주셔야 돼요. 가끔 고객님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흔드시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었다 빼시기만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닫는 거는 클럽맨의 수동입니다. 자, 그리고 키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키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액세스가 있는 차량들은 뭐 그냥 내리실 때 이렇게 누르시면은 차 문도 잠기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까지 접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저희 클래식 기본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닫히는 버튼을 한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닫힙니다. 네. 그리고 여시는 버튼은 살짝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열리면서 여기서 여는 버튼을 한 번 더 꾹 눌러준다 라고 하시면 보실게요. 이렇게 썬루프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 있는 버튼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모르고 내리셨다 라고 하실 때 그럴 때 닫는 버튼 한번 꾹 눌러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모든 도어가 닫히면서 썬루프까지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렁크도 눌러주시면 저렇게 한쪽씩 그리고 또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차가 없는지 주변에 뭐 사람이 없는지 하나 확인하신 다음에 여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출고를 하시고 나서 기름이 없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주유소를 꼭 들리세요. 그러면서 항상 전화가 옵니다. 고급유를 넣어야 되나요? 보시면은 저희 미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 차종 무연 휘발유 옥탄가 95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95 이상의 휘발유를 넣으시려면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지 맞는데 요거는 이제 최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그런 상태에서만 이제 옥탄가 95 이상을 주유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행하실 때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혼합 주유를 합니다. 실제로 뭐 88인 무연 휘발유 그리고 고급 휘발유 90 이상 섞어서 넣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 주유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출고 설명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오늘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게 있는데 실제로 출고할 때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이렇게 핸드폰 연결하는 방법이라던가 미니 어플 연결하는 방법 이런 연동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빼고 실질적으로 기능 설명만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설명까지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니 대장 임영희 팀장입니다. But if I lay